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영어 생활 고민 상담소입니다. 자, 저희가 어머님께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교육관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고민을 같이 나눠보고 어떤 방법이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인가를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다행히 질문을 주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질문 주신 영상에 대해서 답변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제가요, 이 질문이 들어온 거를 오늘 봤어요. 그래서 오늘 봐서 이제 바로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오늘 영상을 중등 영어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있었던 차에 이 글이 나와서 함께 좀 봐보려고 해요. 일단은 고민 상담소니까 이 박경환님께서 주셨던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초5 되는 남학생 학원이 고민이에요. 1학년 때부터 파닉스 기초회화 그리고 스윗이란 책으로 패턴을 배우면서 묘사, 논술하며 글쓰기를 조금씩 익히다가 이제 중등 영어 대비한다고 문법이랑 리딩 교재가 들어간 지 2개월 정도 되었어요. 평소 책이랑 친하지 않고 내성적이라 리딩이 부족하고 소리내어 읽기가 아주 어색한 아이인데요. 5학년이 되면서 공부량을 늘리려고 학원을 옮기려고 하는데 고민이 많아요. 내신 공부를 위한 학원을 보내야 할지, 영어 도서관에서 리딩 레벨을 조금 더 늘리고 6학년 때 내신 학원을 보낼지 아주 많이 고민되네요. 영어 도서관 수업도 약간의 글쓰기와 단어 학습은 조금 있던데 과제가 없으니 집에서 더 채워줘야 할 부분도 있고 고학년이다 보니 늦었나 싶은 불안감도 있어서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좋을지 도움의 말씀 부탁드려요. 이렇게 주셨어요. 자, 일단 이 친구는요. 제가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약간 의아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이가 처음에 파닉스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글자 읽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글자를 읽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읽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화하고 그 다음에 패턴을 배우면서 쓰기로 들어갔어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어머님이 더 하셨을 수 있는데 아마 글을 안 주셨을 수도 있거든요. 영어 배울 때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를 우리가 보통 4가지로 나눠요.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그쵸? 이렇게 4가지로 나누는데 사실 이 부분을 저는 6가지로 나누기는 해요. 여기에 어휘하고 문법이 조금 더 들어가요. 어휘하고 문법이 더 들어가고 나머지 4개 영역. 저는 이렇게 6가지로 나누긴 하는데요. 일단 뭐 일반적으로 난 4가지로 한번 가볼게요. 일반적으로 4가지 중에서 사실 이게 또 2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처음에 2가지는요. 읽기하고 듣기고요. 또 다른 2가지는 말하기하고 쓰기예요. 토플 시험을 봐도 리딩 리스닝을 먼저 시험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스피킹 라이팅 시험을 나중에 보거든요. 이 리딩 리스닝 영역을 우리가 receptive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스피킹 라이팅이 productive, 생산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친구들이 이 생산을 잘하냐 하면 많이 받은 친구들이 생산을 잘해요. 그러니까 reading하고 listening이 잘 돼서 자기의 그릇이 큰 친구들, 이미 많은 어휘도 받아들였고 많은 문장 구조도 받아들였고 이걸 많이 받아들인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reading하고 listening이 많이 된 친구는요. 보캡하고 그리고 그래머가 함께 같이 이렇게 쭉 빨려 들어와요. 그래서 4가지 부분, 제가 나누는 6개 중에서 4가지 부분이 이미 완성이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도 자리를 잡고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형성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Speaking and Writing이라고 하는 productive한 쪽은 그쪽 영역은 굉장히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친구가 처음에 읽기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말하기, 쓰기 쪽으로 간 게 저는 지금 굉장히 걸려요. 근데 아마 대답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아마 아이를 잘 보셨으니까 책이랑 친하지 않고 내성적이어서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책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리딩 대신에 다른 걸 먼저 주셨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책이랑 친하지 않은 친구는 굳이 책을 고집하실 필요가 없어요. 책이 안 좋은 친구들은요. 영상 노출을 해주시면 돼요. 영상을 영어에 한정해서 좀 편하게 노출을 많이 해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영화 말고요. 영화도 되게 다양한 영화들이 있는데 디즈니 영화는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언어 자체를 굉장히 많이 ES의 아이들도 들을 수 있도록, EFL 아이들도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영어를 두 번째 언어로 하든 영어를 외국어로 하든 이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영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 그 다음에 아이들 시리즈로 나오는 거 있죠. 7분, 8분 길이가 되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들이 있어요. 이런 애니메이션들 같은 것들을 계속 넣어주면 언어가 소리로 들리다가 이 소리로 들리는 것을 아이가 좋아하는 게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과 관련된 책들이 서점에 가면 있을 거예요. 디즈니는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러면 영상으로 본 걸 다시 한번 책으로 읽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스크립트도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스크립트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연극 같은 거 해보면서 그러면서 글자하고 그리고 소리하고 영어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버무려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스윗이라는 건 지금 처음 들어봤는데 조금 검색을 해보니까 패턴이에요. 패턴은요, 장단이 분명히 있어요. 패턴은 누가 하기 굉장히 좋냐면요, 어른들이 하기 좋아요. 왜냐하면 일정 패턴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 번 들어서 내가 원하는 하나의 문장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패턴 영어는 말하기 위한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언어를 복합적으로 받아들인 후에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아이들에게는 들어가야 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빨리 하고 싶으니까 어른들은 이미 규칙을 외우고 하는 것들에 익숙해져 있고 이런 몇 가지 규칙을 가지고 이메일을 쓴다던가 특정한 잡은, 특정한 타스크는 수행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른들은 패턴을 하는 게 편하게 먹힐 수 있는데 아이들한테 패턴은요, 어떻게 보면 외웠는데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는, 내가 아이템은 장착했는데 이 아이템 어디다 쓸 줄 모르는 그런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턴 영어는 사실 제가 막 강추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걸 쭉 했다고 했었으면 어느 정도 익히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릇이 먼저 커졌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좁게 들어가신 듯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소리 내기가 어색한 친구라고 했잖아요. 이 소리가 많이 들었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영어랑 친구는 지금 5년 정도 했는데 이게 절친이 되지 않고 굉장히 서먹한 친구가 있어요. 이 서먹한 친구가 있는데 이 서먹한 친구를 좀 그래도 괜찮은 절친으로 만들어서 올려보낼지 아니면 우리는 이제 그냥 서먹한데 이 서먹한 사이로 계속 갈지 이게 고민이신 거예요. 서먹하지만 그래도 동맹을 맺어서 그래도 어떻게 점수는 좀 내보자. 이렇게 해야 될지 좀 더 친한 친구가 돼가지고 가도록 해야 될지 이 두 가지인데요. 여기는 제가 어머님들이 저희 학원에 오셔서 질문을 하셔도 이거 어머님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해요. 자, 왜냐면요. 아이가 영어를 책으로 읽어서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있기는 해요. 중학교 2학년까지도 계속 책을 읽히실 수도 있어요. 어머님의 마음만 단단하다면 천천히 책과 영상을 가지고 일정 부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막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에 10분, 20분 요렇게 해가지고 아주 짧은 몇 장 정도를 읽으면서 꾸준히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굉장히 쉬운 책부터 천천히 해서 그래서 원서가 좀 감이 있도록 해줄 수 있기도 해요. 자, 그렇긴 한데 이 친구가 그 10분, 20분씩 조금 읽고 하는 부분이 자기는 조금 어렵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들은 문법을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책을 읽혀주면 그게 훨씬 더 편하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엄마가 조금 주도적으로 아이 학습을 잡아나가시는 경우에 그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수학으로 치자면 연산 영역이에요. 연산이 뭐죠? 그죠? 공식이 딱 있잖아요. 더하기 빼기 공식이 있고 정답도 딱 떨어지고 여기에 사고력이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연산이에요. 그죠?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규칙이 어느 정도 있고 이 문제 푸는 스킬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푸는 거에 더해서 이 친구가 그래서 나는 문제를 잘 풀고 어느 정도 점수를 내길 원해 라고 한다면 문법과 시험 영어로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만약 이 친구가 문법을 좀 편애한다 라고 하면 문법만 쓰기를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글쓰기를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영어 도서관에서도 약간의 글쓰기와 단어 학습은 있던데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머님 지금 글쓰기를 너무 좋아하세요. 글은요. 아이가 그 글쓰기라는 건 아웃풋이지 이 아웃풋은 인풋으로 만들어지지 아웃풋을 자꾸 내라고 한다고 해서 아웃풋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글쓰기에 대한 욕심을 조금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글쓰기는 크게 아이의 성적에 대학 갈 때까지 크게 영향 끼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으로 글쓰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수행평가할 때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봐주시고요. 아주 어려운 글쓰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그걸 전부 다 하나의 문법과 맞춰서 문법 요소를 가지고 글쓰기를 할 텐데 지금 정도로 글쓰기를 많이 해오셨다고 한다면 나중에 뭐 대입 들어갈 때까지 글쓰기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글쓰기 자체만으로 아이들의 성적을 크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글쓰기를 일단 좀 내려놓으세요. 글쓰기는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 문법은 아이가 재밌다고 하면 한번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문법을 들어갔더니 나는 이게 너무 공부 같고 싫어 라고 한다면 문법보다 조금 책을 좀 5학년 때는 꾸준히 읽히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2 때까지는 그래도 책을 읽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3년, 지금 중2 때까지는 언제죠? 5, 6, 7, 8, 4년이잖아요. 그쵸? 4년인데 이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건 책에 재미만 붙이면 괜찮은데 책의 레벨을요. 지금 이 친구가 책이랑 친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한글도 친하지 않은지 영어만 안 친한지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책을 싫어하게 되면 정말 재밌고 쉬운 책으로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상담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한 2점대 정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2점대 책들에서 제가 굉장히 추천하는 책은 요거예요. 루이스 세커의 그 Wayside School인데요. 그거의 첫 번째 책이거든요. Sideways Stories from Wayside School 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책도 추천드리고 요게 조금 만약에 어렵다 싶으면 그러면 Marvin Redpost 똑같이 루이스 세커 작품이거든요. 그 홀스라고 해서 뉴베리상 받은 작가인데요. 제가 이 작가의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굉장히 수업하기도 편하고 아이가 끊어읽기도 편하게 나와 있어요. 책이 제가 요거 페이지를 좀 보여드릴까요? 페이지 보시면요. 1, 5, 12, 21, 29, 38 이렇게 돼 있죠. 거의 한 8쪽 정도. 그리고 책 안에 8쪽이지만 그림도 있어요. 그림도 이렇게 되면서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고 챕터는 챕터인데 굉장히 짧은 챕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챕터는 챕터인데 짧은 챕터로 되어 있는 이런 책들은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하루에 정말 5분, 10분만 투자하면 읽을 수가 있어요. 이걸 학습으로 들어가지 않으셔도 괜찮고 아이가 정말 잘 읽었는지 확인 안 하셔도 되는데 요 책하고 요 책은 제가 실패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웨이사이드 스쿨에서 특히 요게 레벨은 조금 더 높거든요. 얘는 3.3이고 이 책은 2.8 그림이 조금 더 많아요. 요 책은 3.3인데 이 사이드웨이스는요. 보시면 11, 15, 19, 24 이렇게 돼 있죠. 한 4쪽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30일 챌린지 이런 거 딱 달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책들을 보면서 그냥 짧은 책들에서 특히 굉장히 기괴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의 집합체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말도 안 되게 그냥 읽고 깔깔깔깔 웃으면 되는데 영어는 습득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이어서 그리고 요게 이제 쭈루룩 가다 보면 나중에 홀스를 읽으면 되니까 저는 이제
밑밥 깔기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 자체도 책을 읽으면서 진짜 재밌어해요. 그래서 진짜 재밌어하는 책이니까 요런 정도의 한 2점대 정도? 1점대로 내려가면 조금 너무 쉽다고 할 수도 있는데 2점대에서 3점대 초반 되는 책들을 그리고 굉장히 편한 책들 쉽고 아이가 웃을 수 있는 책들 요런 것들을 가지고 좀 도전을 해보시면 그러면 아이가 책 읽기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도 5년 정도 했는데 요 정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런 욕심이 좀 들고요. 그래서 요렇게 천천히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소리 내서 한 번 읽고 너무 어렵다 싶으면 하나의 챕터를 그 다음날 한 번 더 읽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좀 책 읽는 거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저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문법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5학년 정도 책을 좀 더 읽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요. 근데 나는 이 아이가 책을 읽으라고 했더니 정말 아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영어 친구는 좀 그만두고 우리 수능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대신에 하셔야 되는 게 구문 분석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 원서 읽기를 거부한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구문 분석해서 끊어 읽기를 시켜주셔야 되고 그래서 문법 해석해주고 끊어 읽기를 해서 정확하게 지문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걸 보여주시면 좋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차선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영어 시험이 사실 2개인 거 아세요? 수능이 있고요. 내신이 있잖아요. 수능과 내신은 2개 서로 다른 언어처럼 제시가 돼요. 내신은 문법을 계속 들고 파야 되는 거고 수능은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능을 좀 잘 보려면 토플 같은 거 해놓으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내신은 그냥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문법을 들들들 파고 아이가 잘 외우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수능을 보긴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좀 잘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그래야지 수능도 잘 볼 수가 있어서 조금 더 멀리 지금 이제 중학교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중학교 이후에 우리는 항상 수능을 결국 최종 목표로 두고 있다. 그래서 수능 1등급을 맞으려면 그러려면 내용이 좀 이해가 되고 이 내용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요게 자꾸만 자기가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수능 영어는 첫 번째 줄만 잘 읽어도 글의 흐름을 쭉 잡을 수 있도록 글이 만들어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깊이 있게 무슨 얘기인지를 앞에서 탁 잡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이 얘기가 뭐야? 이걸 딱 잡으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그래도 책 읽기를 좀 해주는 것이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근데 이 아이는 아무리 해도 나는 이 책을 읽혔는데도 너무 재미가 없고 싫어요 라고 하면 그때는 어머니께서 결정을 내리시고 근데 독해를 구문 분석과 문법 이 2가지로 들어가서 모든 문장을 구문을 분석하면서 좀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다음 기회에 또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